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현장 뭐예요? 여기 크랙 보수랑 인조제에서 맥굼, 정수기 구멍 맥굼, 그리고 싱크볼 교체, 후드 교체입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싱크대 상판 크랙 보수, 네, 그리고 맥굼이라는 게 이제 뭐 정수기 구멍 맥굼. 정수기 구멍, 네네. 그리고 싱크볼 교체, 그리고 후드 교체, 마지막에 연마강택. 뭐 아트월 구멍봉도 있다고 했는데. 아, 그게 아트월이 아니고 싱크대 상판 구멍 보건입니다. 그럼 온전히 다 싱크대 쪽이네요. 그쵸. 예.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소개도 안 하고 우리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집수리 시작한 지 3개월 된, 딱 3개월 된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37이고요. 지 대표님 알게 된 지 딱 3개월 되고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 안녕. 이 작업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고객님이 요청하신 후드를 교체하는 곳인데요. 이 후드 모델은 이제 허리케인 모델이고 비규격이라고 해서 800 사이즈예요. 그래서 좀 더 교체하는데 좀 더 까다롭고, 여기 이제 소화기 부분은 이제 그 해체할 때 조심히 다뤄서 잘 살려서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이거 구멍 메꾸는 거, 그리고 여기 부분에 크랙 부분. 여기 크랙. 네네. 접합 부위가 벌어진 상태라서 네. 단차를 좀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싱크볼, 제가 오전에 와서 탈거해놓은 싱크볼입니다. 철거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살짝 접합 부위가 이건 갈라진 게 갈라진 건 아니라서 제가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게 싫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샌딩 해보고. 안녕. 안녕하십니까. 왜 원래 도망가? 이렇게 가까워요? 자, 이 친구는 제 채널에 진짜 저 밑에 한 4-5번째 영상이었나? 한 2년 전에, 그지?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와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최재훈 대표님입니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2년째 집수리 하고 있는 최재훈 대표라고 하고요. 지금 리피어이스트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드 지지대죠? 네네. 브라킷이라고 후드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후드 교체는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대표님한테 좀 요청을 했거든요. 도움 좀.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흔쾌히 좀 오셔가지고 잘 배우려고 합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되네요, 진짜. 네, 스모. 이 친구는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파이팅! 화이팅! 튼튼하게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안 떨어집니까? 네,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규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600인데 얘는 800이라는 거지? 네, 이게 원래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사이즈가 아니래요. 이 제품 자체가? 네, 주문 제작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이즈래요. 하체에서? 네. 근데 하체에서 갖고 있었나 보네? 바로 구할 수 있었던 게? 네, 다행히 이거 갖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바로 보내주셨어요. 운이 좋았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공장에서 뭐 하츠 900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그거 제가 물어보니까 사이즈 보내서 제가 좀 보내니까 비규격 사이즈라고 추가 요금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제품이 있어가지고 바로 출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600 그리고 900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60cm짜리, 90cm짜리, 근데 고객님 댁은 80cm짜리. 80cm짜리. 오케이. 역시 델로면 되네요. 잘생기면 돼. 고객님께도 추가 요금 안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냥 부담. 네, 그렇습니다. 얼만데요? 3만 원이요. 오케이. 네. 왜? 사이즈가 좀 남아가지고 살짝? 네, 이 정도는 어차피 시야에 닿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그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현장들 가보면 저 자바라를 피스로 이렇게 박아놓은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 이거 바람이 올라갈 때 이 커버 같은 게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거든? 네. 근데 피스 박아놓으면 그게 간섭이 생겨.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 그래서 항상 케이블 타이로. 소화기가 나오는 곳을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네. 종종 여기 보시면 뒤쪽으로 소화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노즐이 짧아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간과하고 여기다가 들어버리면 노즐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즐의 위치 파악을 처음에 사진을 찍어놓고 잘 확인해라. 그렇습니다. 전문가 다 됐어. 어제 벼락치기 했어요. 타이가 잘 굳었나요? 네. 가르쳐 주신 대로. 오케이. 네. 완료인가요? 네, 작업 완료됐습니다. 이제 잘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불 잘 들어오고요. 재훈아. 네. 자연스럽게 해도 돼. 방송국에서 온 사람 아니고 나라고 나. 긴장되네요. 됐나요? 네. 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후드 설치 완료. 잘 배웠나요? 네, 잘 배웠습니다. 이제 어떤 작업 할 거예요? 이제 이거 C컵을 치우고 크랙 보수 먼저 할 겁니다. 크랙 보수 먼저. 네. 사진이랑 영상을 왜 이렇게 많이 찍어요? 이거 찍어가지고 블로그 마케팅 해야죠. 블로그 매일매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저처럼 오더가 들어와요. 이 크랙 부위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네. 크랙한 이 부분을 잘 보이게 라인을 그린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왜 닦는 거예요, 이렇게? 네, 기름을 제거를 해줘야 내가 크랙 보수할 때 왜 닦는지 몰라? 깨끗하게 해야죠. 깨끗하게. 이제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샌딩을 할 때 기름이 묻어 있으면 이렇게 막 돌아가면 그 기름이 이렇게 범벅이 돼요. 네, 그래서 닦는 이유도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잘 땄네요. 자, 쫄대 따내는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트리머 할 차례고요. 자, 이제 혹시나 우리 집에 오븐이 있다, 이제 인덕션을 드러내면 이 소간 모습은 이렇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니까. 와, 일자로 진짜 잘 땄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랙 보수가 한창 진행 중이고 옆에서는 연마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흘러내리지 말라고 지금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였고요. 잘하네. 그래도 3개월 되니까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뭐 카메라 뭐 또 촬영한 적 있어? 네, 유튜버 했었어요. 옛날에 유튜브 했었어? 네, 어떤 거? 그냥 캠핑 유튜버 했었어요. 캠핑? 네, 그냥 얼굴 안 나오게 해서 캠핑 유튜브 촬영했었어요. 그거 이제 안 해? 네, 그때 손 다쳐가지고 편집을 못 해가지고 손을 왜 다쳤어? 운동하다가 여기 손목 4개월 동안 깁스했었어요. 아, 그럼 유튜브를 운영하다가 4개월 동안 이제 깁스하느라고 이제 멈췄었던 거고 그 후로 이제 그거 채널을 멈춘 거네? 지금 멈췄어요. 그거 구독자 몇이야? 1200명. 1200명? 근데 계속 하지 왜? 지금 또 시작해도 되잖아. 지금은 이제 일에 집중해야죠. 집수리 아.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손은 지금 괜찮아? 네, 지금 괜찮습니다. 완치됐어요. 어떻게 하다 다친 건데? 운동하다가 손목에는 뼈가 금가가지고요. 4개월 동안 깁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헬스? 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오늘 이거 오더 뭐 어떻게 잡은 거야? 일하고 있었는데 블로그 보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처음에 싱크볼이랑 크랙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상담하다가 고객님께서 이것저것 더 의뢰해 주셔가지고 금액 얘기하니까 바로 계약금 보내주셔가지고 아, 네, 날짜 잡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또 와가지고 또 뭐 잡았던데? 네, 여기 와가지고 싱크대 상판 점검하는데 좀 기스들이 좀 깊은 기스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고객님한테 설명드리고 연마한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또 추가 의뢰해 주셨습니다.
지금 작성한 지는 얼마나 됐어? 딱 3개월 됐습니다. 딱 3개월? 근데 이제 그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 문의를 통해서 여기 오늘 왔는데 현장에서 또 추가 오더를 잡은 거고. 네, 제가 오자마자 고객님 그 변기 물이 안 내려간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로 고쳐드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러고 이제 기분이 좋아지셨구나. 네. 아, 그러면서 연마왕태까지. 야, 오늘 돈 많이 벌겠네. 남는 거 자재값 빼면 좀. 맛있는 거 다 사 먹어도 돼? 네, 아 그럼요. 네. 집수리 하는 거 안 힘들어? 석 달 동안 했는데? 아 전혀 안 힘들어요. 왜? 전에 택배 했었는데 택배 비하면 꿀이야 꿀. 택배에 비하면? 네, 너무 재밌고 일이 옛날부터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배우려고 했는데 솔직히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막 그런 핑계 대면서 안 했었는데 택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몸도 너무 막 골병 들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집수리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이거는 이따가 밥 먹으면서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 네네. 그럼 택배 얘기 조금만 해볼게. 택배를 얼마 동안 한 거야? 5년 가까이 했습니다. 와, 그럼 거의 베테랑 아니야? 그쵸, 그냥 주소도 안 보고 그냥 갈 수 있을 정도죠. 어디서 했지? 경기도 광주요. 네. 경기도 광주? 네네. 택배를 하면 하루에 한 얼마 정도 벌어? 화요일 날이 제일 바쁜 날인데 그날 하면 30만 원 좀 넘게 벌 때도 있고 30만 원 정도 벌 때가 있고 가장 적게 버는 날은 한 15만 원, 17만 원 벌 때도 있어요. 아, 이거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지역마다 틀린 거지. 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택배로 정말 많이 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한 얼마씩 벌어? 지금은 많이 줄었을 텐데 제가 했을 때까지만 해도는 1,000만 원은 버는 사람도 있었는데 월에? 네, 그러면 죽어요. 왜 죽어? 과로사로. 혼자 그렇게 못 버텨요. 오래 못 해요. 그래서 아. 보통 평균 많이 버는 사람들은 7,800만 원 정도. 그래서 어쩐지 우리 집 좀 이제 택배 올 때 또 보면 부부끼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1,000만 원 좀 넘기면서 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2명이니까 나누면 뭐 한 5, 600 정도 가져가시는 거니까 평균 5, 6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택배. 그럼 보통 그 두 분 다 택배 기사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한 분만 등록이 되어 있고 와서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 계시고. 너는 혼자 했었었고? 네, 저는 혼자 있었어요. 아, 그 트럭. 네, 1톤 트럭. 그러면은 체력은 진짜 좋겠다 너. 노가다가 잘 걸으니까 매일 많이 걸으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근육은 커지지 않고 없어지더라고요. 똑같이 노가다라서 아. 노가다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거나 그러진 않고 유산소도 많이 되고. 그러면 너도 어쨌든 수입은 그 정도 계속 있었던 거네? 그쵸. 계속 처음에 택배 시작했을 때는 한 600 좀 넘었었고 많이 벌었을 때 600, 7, 80까지 벌었었는데 점점 안 좋아지니까 제일 적게 번 게 38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직을 자꾸 생각했어요. 1년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5년 됐었을 때? 4년 차 됐을 때 이제 막 엄청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왜 자꾸 수익이 줄어드는 거야? 일단은 쿠팡 쪽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거래처들이 이제 그쪽을 많이 가니까 저희 CJ를 이용하는 거래처들이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담당하는 구역은 똑같은데 오는 물량은 적으니까 수입이 계속 줄어요. 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가 모르지만 그 택배사들이 많아지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너한테 한 1,000개가 왔었었는데 800개, 700개, 600개 이렇게 줄어드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줄어들어서 수수료도 주는 거죠. 아, 수수료는 왜 줄어? 수수료가 월급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 택배 기사들 다 대부분 개인 사업자거든요. 그게 이제 지점하고 이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수수료를 받는 건데 건당 수수료를 받는 건데 배송하는 건수가 주니까 수수료가 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그게 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말씀하신 대로 1,000개를 배송하다가 800개를 배송을 하면 800개에 대한 수수료만 받을 거 아니에요. 1,000개 했을 때보다는 800개 했을 때가 더 적죠. 아, 내가 지금 생각한 건 뭐냐면 원래 택배 하나에 얼마야? 하나 하면? 대리점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700, 800원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개를 했다. 그럼 곱하기 700원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800개, 700개, 600개를 했다. 그래서 뭐 600개 곱하기 700원이 되는 거잖아. 아, 그 700원은 줄어들지 않는구나. 줄어들지 않고 개수가 주니까. 아, 그 뜻이구나. 네. 오케이. 내가 잘못 이해했네. 합격. 잘하네요. 좀 티가 나는 거죠? 어디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가루들. 가루들. 예. 지금 연 맞히고 있으니까 닦아내면 또 이제 깨끗해지겠지. 잘했습니다. 자, 이제 크랙 보수 작업이 완료가 됐고
전체적으로 연마를 지금 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싱크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은 한샘사의 포웨이 폭포 수전이거든요. 네 방향으로 이제 360도로 돌아가면서 모드가 네 가지로 바뀐다고 해서. 그리고 이거는? 설치할 싱크볼은 한스 제품 사이즈 850 사이즈예요. 오면이 M보고요. 오면이 다 엠보고. 네. 이거는 3T로 돼 있고 나노 코팅까지 되어 있어서 쓰면에는 굉장히 좋아요. 기스나니까 이렇게 깔아준 겁니다. 이쪽 반대편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놓으세요 그냥. 잘 조여졌나요? 아니요, 지금은 임시적으로 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거공구 이용해서 꽉 조여야 됩니다. 와, 씨, 변수도 하나 없이 그냥 확 들어가네. 저는 항상 운이 좋아가지고 변수가 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제도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일. 다른 현장? 네. 자, 이제 실리콘 처리를 하고 싱크볼 설치를 하셨습니다. 네네. 잘 맞았나요? 네, 잘 알았습니다. 배수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집은 배수가 관건입니다, 진짜. 왜? 보통은 여기 싱크대 하부장 밑에 쪽이나 좌우측에 있는데 여기는 저 구석에 있어요. 옆에 장 구석에. 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안 보이네? 네네. 아, 여기 있구나. 그냥 그래도 뭐 배관 빼가지고 하면 되겠네. 와, 나 이런 건 난 또 처음 보네. 집수리 하기 전에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아니요. 한 번도? 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잘하네. 많이 보고 많이 가르침 받고 했습니다. 너무 길면 배수구를 막아가지고 물이 넘칠 수가 있어요. 야, 진짜 배관이 이상하게 돼 있다. 저게 최대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일까? 원래 처음에 저렇게 돼 있었어가지고 그러네. 방법이 없네. 저 안쪽으로 가도 네. 반대로 또 꼬이는구나. 네네. 최적의 방법은 생각보다 이 네온수 배관이 높아가지고 저 안에 또? 네네 꼬이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밑에 물 안 새나요? 네, 지금은 물 샜는지 테스트 하려고 물 조금 받아주고 있어요. 물이 잘 내려가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주고 있네요. 내리겠습니다. 어우, 잘 내려갔습니다. 물을 받아주면서 실리콘 작업 마무리하면은 싱크볼 설치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싱크볼하고 상판 사이에 실리콘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은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빈틈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물이 새면서 누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실리콘 잔해들까지 싹 청소가 됐습니다. 싱크볼은 저에게. 싱크볼을 너에게? 다 나한테 오는데? 그 다음 저에게.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이게 좌우측이 틀어져 있으면 높이가 안 맞겠죠? 정중앙 센터를 맞춰주는 겁니다. 야, 꼼꼼하다.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엄청 꼼꼼하시네. 이렇게. 전문가니까요. 이거를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알려주신 대표님이. 뭐 예쁜 대표님? 네. 그러니까 여기 사이즈를 재가지고 센터가 잘 맞았는지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꼼꼼하네요. 자, 작업이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원래 있었던 인덕션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네요.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맞아요. 작업 힘들게 다 해놓고 딱 한 건데 딱 더러워가지고 욕먹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보여주세요. 뭐 있는지. 오늘 호재로 후드 교체, 그리고 여기 오늘 크랙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그리고 오늘 싱크볼, 기존 싱크볼. 라운드 싱크볼이었는데 한스 사각 싱크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크랙. 여기 크랙,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연마 광택. 예쁘게 잘 됐습니다. 오케이. 후드가 멋있네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배고픕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음식 나오기 전에 아까 이야기를 좀 이어서 이제 택배가 조금 힘들어지면서 다른 거 뭐 알아봤었어? 애견 미용 애견 미용. 학원도 다녔었어요. 그것도 괜찮지 않아? 그래서 자격증 상급도 땄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이 저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어디 취직하기 좀 그러니까 저는 바로 창업을 하기를 위해서 그 계획을 짰는데 상급 따고도 한 2년 3년 더 학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어서 비용이 좀 만만치 않아서 아, 네. 그건 얼마 들었는데?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달에 70만 원? 아, 학원비가? 네네. 아니, 창업 비용이. 창업 비용은 이제 다 자리마다 다르긴 한데 최소 5천 이상이에요. 학원비 한 3년 동안 내고 그러고 5천 이상. 아, 애견 미용도 한 학원 한 3년 다녀야 돼. 바로 아. 창업을 하려면. 경험이 많아야 되니까. 그런 거 봤는데 어떤 좀 젊은 여성분이 이제 자기 트럭으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대형견들 해주는 막 그런 것도 봤었는데. 근데 저도 본 적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자격증 3급, 2급 뭐 미용 자격증 땄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훈련 지도자 교육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거예요. 대형견이다 보니까. 아, 강아지를 또 이제 네, 잘 다뤄야 되고 아. 네, 그러니까. 그럼 또 뭐 알아봤어? 그냥 뭐 어떻게 투잡 알아봤죠, 투잡. 투자, 네네, 배달. 배달. 네네. 왜 안 했어? 오토바이 못합니다. 사실 택배가 일찍 끝나긴 했는데 투잡을 하게 되면 이제 정해진 시간에 또 계속 저는 움직여야 되니까 택배가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 똑같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정해진 시간에 투잡을 하는 게 조금 상황이 좋진 않았어요. 그러면 집수리는 어떻게 알았는데? 집소리는 사실 유튜브에서 본 적도 많고 막 기술집 알아보다가 본 적도 있고 여기 리페어 이스트에 제 택배 선배가 먼저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얘기 들어보고 이제 오게 됐죠. 그러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방금 기술직이라 그랬잖아. 네. 그럼 기술직도 생각을 했었던 거야 원래? 네네. 목수 막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기도 했고 뭐 누수 설비 막 이런 것도 알아봤고 아니면 그냥 애견 미용 하던 거를 그냥 사람 미용으로 하자. 네, 제 친형이 지금 헤어 원장이라서 잘 알려줄 테니까 배워봐라 했는데 사실 쉽지 않아서 그것도 뭐 10년 동안 써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까 37. 네네. 와, 그럼 40에 뭘 할 수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조금 단기간에 내 노력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집수리가 가장 좋더라고요. 목수나 이런 것도 괜찮잖아. 주변에 목수에 대해서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 자, 그러면 이 집수리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어? 뭐 이것저것 잘 고치고 하는 뭐 만능 장인? 막 이런 느낌?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그런 그런 느낌이요. 느낌? 네. 근데 여기도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 교육비 비싸잖아. 네네. 도대체 뭘 알려주길래 그런 비용을 내가 내고 받아야 되나, 교육을.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 돈이 아깝지 않다. 일단 와서 느끼면. 그래서 그 말 믿고 온 거예요. 그 선배가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직접 보고. 네네, 직접 봤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봤어? 그 택배를 그만두고 나서 계속 저랑 소통을 했어요. 소통을 하고 저 1년 동안만 알아보면서 그 선배한테도 얘기 계속 듣고 막 얼마씩 벌었냐 막 제가 지금 체크도 했고. 체크? 어떻게? 네, 그러니까 만나서 밥 먹거나 뭐 술 한 잔씩 먹을 때마다 통장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아하. 대놓고 저는 막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또 진짜 찍혀 있었어? 네네. 그 선배가 그 상황이 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오기 전에? 네네네. 어.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와서 했는데 후회를 안 한다? 그럼 나도 후회를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3개월 어떤데? 후회 안 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번 달 매출. 매출 오늘 한 것까지 2,148만 원입니다. 야. 재훈아, 3개월 차에 이 정도면 진짜 빠른 거긴 하지. 그거 맞아요. 특이 케이스지? 네, 생각했어요. 진짜 잘하는 거야 너. 네, 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도 많이 소개도 들어와고 보고 해가지고 그리고 좀 큰 공사들을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큰 거는 뭐 얼마짜리? 제일 큰 게 480만 원짜리. 그거는 어떻게 해결했어? 그것도 이제 여기 회사 저희 팀에 소속돼 있는 대표님. 어떤 작업이었어 근데? 이게 냉장고장 설치, 제작 설치, 그리고 팬트리 도어 달고 시스템 선반. 신축 아파트인데 옵션을 안 넣으신 거예요, 고객님이. 그래서 그 원하시는 곳에 다 해드리는 게 이제 견적이 한 480 나왔어요. 그게 블로그를 통해서 온 거야? 그거는 블로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래처 사장님이 신축 아파트를 입주를 하셨는데, 거래처? 네, 어떤 거래처?
어떤 거랬죠? 그 세무 기장 맡기시는 사장님이신데 너가 지금 기장을 맡기는 아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제 여자친구 세무법인 회계에다가 맡기는 아, 너 여자친구가 제 세무사야? 여자친구가 세무 그쪽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에 맡기는 거래처 사장님이 신축 아파트를 이주를 하시는데 거기다가 이제 단톡방에 홍보를 해주신 거죠. 아, 그분께서? 네네. 재훈아, 너도 빨리 단톡방.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 막 이제 우리가 블로그 키워드를 좀 잡으려고 뭐 싱크대 상판 같은 것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나 우리가 단톡방에다가 올려서 모르는 척하고 물어본 적도 있어. 이걸 혹시 뭐라고 부르나요? 근데 우리는 싱크대 상판, 인조대리석 상판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딱 그러더라고. 싱크대 돌판, 싱크대 가짜 대리석 막 말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톡방 같은 데가 조금 이제 우리가 활용하기 진짜 좋지. 와, 근데 그렇게 해갖고 또 이제 오더를 메이드해서 해결해줬구나. 네네. 그럼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온 것 중에 가장 큰 건 얼마짜리였어? 가장 큰 거는 380만 원. 그건 뭐야? 그럼 팬트리 장을 만드는 건데요. 거실에다가 팬트리 장을 만들고 선반을 설치를 해주고 안방에 가벽을 설치해주고. 그러니까 너가 여기 온 지 지금 3개월 됐잖아. 네. 너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 그걸 누구랑 해결을 했어? 리페어리스트에 속해 있는 대표님 중에 그걸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 김한진 대표님이라고. 아, 네, 제 택배 선배. 선배. 여기 와서 배우신 분. 네. 그분이 되게 잘하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마무리 잘했습니다. 이거 오늘 이렇게 한 것처럼. 네네. 그러면 매출이 한 2,180만 원 할까? 140만 원. 140만 원. 그럼 그거의 순수익은 얼만데? 사실 이렇게 협업을 가면 저 혼자 이제 돈을 다 가는 게 아니라서 나누고 하고 해서 지금 이번 달은 순수익은 한 560 정도. 그러면 그 기술력만 조금 올리면 다 본인 거네? 그렇죠. 저 혼자 벌었다면 1,000만 원 넘었죠. 야, 제가 부족해서. 야, 할 말을 잇는다, 재훈아. 너 3개월 차 때 얼마 벌었냐? 한 100만 원 벌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한 1,500 벌었어, 선수익으로. 와, 근데 대단하다. 오랜만에 본다. 제가 잘 먹겠습니다. 자, 여기 돈가스도 있고 묵은지, 삼겹살. 오늘 첫 끼예요? 네, 잠깐만요. 첫 끼야? 지금 오후 5시인데? 근데 템페 할 때는 7시에 밥 먹었어요, 첫 끼. 전혀? 첫 끼? 왜? 여기도 그러지 않아? 저는 사실 밥 먹고 싶을 때마다 먹어서 여기는. 여기는? 근데 아까 잠깐 여자친구 얘기 나왔는데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지지를 많이 해줬나 보다. 여자친구가 오히려 더 용기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라고? 왜?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미래를 봤을 때는 택배기사 남편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을 가진 남편이 훨씬 낫고,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개인 사업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묶여있는 상황이고 회사의 무조건 방침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 자유롭죠, 이 집수리 쪽이. 그분이랑 결혼할 거야? 네. 결혼할 겁니다. 알았어. 박제네, 박제. 지금 그러면 현재 이제 앞으로 오더는 몇 개 더 있어? 현재 5개. 5개 더 있어? 네. 다음 주? 다음 주에 2개 있고요. 5월 초 연휴 세고 2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어쨌든 지금 배우고 매출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 좀 어때? 좀 아직도 좀 살짝 불안한 감은 있어?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불안함은 없어? 네, 그냥 제가 느낀 거는 솔직히 저는 좀 운이 따라줘서 이렇게 매출이 높았던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만큼 되는 것 같아요. 제 의지만큼. 운도 의지가 있어 따라온다. 제가 만약에 이거 못해, 뭐하러 소개시켜줘, 너가 이렇게 많이 해버렸다면 저한테 이런 큰 기회도 없었을 거고, 그 기회를 제가 잡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의지로. 블로그는 보통 아침에 써, 저녁에 써? 저녁에 써놓고 아침에 자동 발행됩니다. 그럼 직접 다 쓰고 있어? 네. 집에 가서? 네. 와, 그럼 오늘도 이거 밥 다 먹고 가가지고 또 다 쓰겠네. 하루에 한 3개씩 쓰고 있어요. 안 힘들어? 너무 힘들죠. 근데 그게 힘들면 때려쳐야죠. 다른 일 해야지. 맞지? 식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잡은 오더 그리고 치고 또 그걸로 또 제가 또 얻어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도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월 1,000만 원을 이제 순수하게 찍었을 때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원래 첫 오더 나가서 돈을 벌면은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 약속 못 지켜가지고 그 약속 지키고 이제 부모님한테 좀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가족한테. 결혼은 안 하세요? 결혼은 월 2천만 원 벌면
그러면 지금 3개월 차 정말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목표가 어떤가요? 제 목표는 6개월 차 그리고 1년 차, 2년 차 때도 대표님 유튜브에 출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말은 좀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진지해가지고. 자 오케이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고. 사랑한다 옥순아.